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파워 패턴 선수들이 복귀 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면서 경주가 점점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자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 패턴도 좀 달라진 것 같고 편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고액 배당이 최근 자주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선수들의 훈련 강도도 높아지면서 더욱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편성은 파업했던 선수들과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경주도 있고, 신경전을 펼칠 것처럼 생각되는 경주에서는 오히려 강자들이 타협하는 경주가 발생이 되면서 경주 분석이 또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당분간 파업했던 선수와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신경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경주는 몰라도 지난 1호 경주처럼 결승전만큼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회차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구분된 모습이지만 이번 회차 금요 경주만큼은 강자들의 타협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 교차 경주는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강자들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무리 결과를 먼저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과 특성급도 힘이 좋은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수급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과감한 승부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6경주와 7경주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과감한 전략 우수급은 세워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출전 선수 상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번 회차도 좀 관심 있게 가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급 김연경 선수인데요. 3월 6일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한데 3월 9일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부상을 당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3월 11일날 코로나 확진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인지 정확하게 컨디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요 경주는 다소 좀 신중하게 김연경 선수 몸 상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는 윤영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윤영수가 딱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김만섭의 기세도 상당히 좋고 노태권도 선행 선수 있으면 막해 나갔을 경우 직선에서 추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2번, 5번, 7번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수가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태권의 직선 추입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3복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축선정은 신중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2경주는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김재국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정동환이나 구상신, 이웅주 안에서 해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동환과의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발급 3경주는 아무래도 윤우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권 서수입니다. 박태호라든지 김성진을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는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 김용남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것 같고, 김태호와 김성진이 한 명이 좀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태호가 좀 더 버텨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는 김영섭이 희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선배 김도환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3번 김영규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과감한 전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5경주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손지영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 이한성의 저력이라든지 임범석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재메이볼 선수는 최근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손정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경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윤영수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섭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영수가 김만섭을 달고 힘을 썼을 때는 김만섭 직선에서 차가 나오죠. 딱히 윤영수가 희속적인 면에서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태만에 대한 부담감, 득점이 있기 때문에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이래저래 윤영수가 앞선에서 힘을 쓰거나 뭐 저쪽이 타임이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윤영수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수와 김만섭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노태컨이 이런 편성에서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결승전에서는 노태컨이 아무래도 딱히 활용해 나갈 인지도 연합 이뤄 나갈 만한 선수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금요일 경주 때나 토요일 경주 때 선행 강자 만나면 악착같이 노태컨 직선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윤영수 입장에서는 김만섭 따라도 어중간하고 노태건 따라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빼앗을 수 있는 노태컨의 직선 취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태컨은 우스급 물을 먹었었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노태컨이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영수의 뒤를 바짝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 2번하고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윤영수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윤영수가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노태컨의 직선 취입발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어요. 물론 복승의 중심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5번입니다.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만섭도 확실하게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팀 선수들이 몸이 좋죠. 김만섭이 아뇨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뇨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백기 무색할 정도로 직전 회차도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아뇨가 훈련하고 있는 김만섭, 오히려 노태컨하고 윤영수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만섭이 이들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만섭이 갈 때는 2착이 아니라 머리죠.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5번 정도는 7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을 노태컨 쪽에 한번 우선해 보고 싶어요. 물론 복승의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컨을 중심으로 윤영수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만섭 취입이죠. 7위하고 7호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이번 편성 5번, 2번, 7번 3복 견주권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3복승 한번 노려본다면 발주대 괜찮은 정성호 틈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정성호 선정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재국 직전 1호 경주 때 운이 좀 좋았어요.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면서 머리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머리 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진 김재국, 금일도 편성 면에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한 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발주대만 놓고 본다면 이응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친도 요즘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고, 정동환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까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재국을 중심으로 3번, 7번, 1번이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국의 뒷자리는 정동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인천하고 부천 수도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허아카데미 출신이죠. 뭐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허아카데미에서 함께 훈련을 함께 경륜을 준비했었던 83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래저래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환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이 상당히 강하죠. 김재국의 강공입니다. 정동환과 묶어서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하고 7번.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구상신도 요즘 곧잘 끌어내거나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 정도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3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김재국이 머리 쳤었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서 김재국을 중심으로 하는
배당 가능성이 안정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제국도 보면 체중이 100kg입니다. 100kg의 거구 정혜민보다는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인정받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김제국이 딱히 시속 감정면에서 뛰어난 선수가 없죠. 기껏 해봐야 정주인 누기나 구상신이 될 것 같은데 이들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는 작전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고전하게 된다면 컨디션 괜찮은 정동환이 김제국을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어차피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김제국 빠져야 되죠. 정동환을 중심으로 이웅주의 흠이 막으라든지 구상신이 쫓아 들어가는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2번이에요. 1번이에요. 7번하고 3번. 7번하고 1번은 노려볼 수 있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제국 인정하고 정동환 구상신 안에서 동갑내기 친구죠. 화아카데미 출신입니다. 4번하고 7번의 전략팀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윤우신하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에서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우신. 하지만 실력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태호, 김성진의 선행 활용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들 활용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진 얼마 전에 우승도 찾아 나갔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성진보다는 박태호가 힘을 쓰는 윤호신은 박태호로 활용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태호가 김성진 활용에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윤호신이 박태호가 활용에 나가면서 짧은 투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호신의 뒷자리는 김용남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용남도 막해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윤우신이 어설프게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박태호를 넘어서게 된다면 김용남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도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1번하고 2번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박태호가 선행력 발휘해 나가고 윤우신 몰고 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윤우신도 물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이 잡아 돌리고 박태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시속이 계속해서 달라붙어요. 그렇게 된다면 4번, 3번, 1번, 2번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최대한 짧게 가져간다면 윤우신이 넘어서려 가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태호하고 김성진 11기 동기 생이죠. 박태호가 짧게는 젖혀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태호 머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태호 머리 가능성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죠.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윤우신 마크하고 있다가 윤우신 넘어 외선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김용남이 쫓아 들어가는 4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 4하고 3, 2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신 인정하고 윤우신 강자 인정하고 버텨낼 수 있는 박태호,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용남 중에서는 김용남 쪽에 수도권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매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영섭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섭 입장에서는 김도환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도환이 8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태와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김도환이 8당 팀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은 김포 팀이라든지 동서울 팀 이런 쪽으로 훈련지를 변경해서 몸을 만드는 게 김도환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8당 팀 선수들 자체가 아무래도 노장 선수다 보니까 훈련 파트너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밖에 100% 김도환이 훈련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울 A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젊은 김도환이 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김도환 자체가 뭐 자력형 선수가 아니에요. 김도환도 빠른 시속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속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물론 아쉽다는 점, 뭐 최성국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도환이 좀 더 크기에는 좀 더 기량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 좀 훈련지를 변경해서 좀 빡시게 훈련하는 것이 김도환 쪽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영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뭐 김도환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요즘 하는 거 봐서는 답답합니다. 차도 안 나와요. 파업까지 했기 때문에 김도환 몸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몇 달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는 점. 반면 김영섭은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김영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1년생하고 90년생입니다. 전략적 연합 가능한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하고 1번,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수도권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김영규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영석 인정하고 김도환과 연합이 우선이에요. 한데 김영규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하고 73 견주권 쪽에 7일하고 73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물론 김영석이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김영석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석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자칫 노련한 김용규가 김영석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김영석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된다면 김영규가 머리치는 3번을 중심으로 3일 경주권 하고 3-6경주권 정도는 3-2하고 3-6경주권 3-2하고 3-6은 김영규 머리 놓고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김영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도환과 협공, 수도권 협공이죠.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손지영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손지영 일반 레이스에서는 무리하게 선행 나섰다가 고전하고 또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한성 직전 회차 저측 나서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습니다. 물론 결승전에서는 아쉬웠습니다만 토요 경주 때는 이한성이 전라권 선수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면서 완승까지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임범석도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2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이한성하고 임범석에게 역전 허용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놓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지영의 승부 거리만 짧게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범석보다는 이한성과의 전략적인 타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에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지영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10살 차이, 8살 차이 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이고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2번,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하고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범석은 아무래도 2번의 뒷자리나 3번의 뒷자리를 확보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두 선수가 아무래도 손정도 힘을 쓰는 스타일, 이한석도 힘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범석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임범석의 추입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뒤집기 공략이죠. 임범석을 중심으로 이한성하고 손정을 양분하시는 전략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손정하고 이한성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2번하고 3번입니다. 쌍복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2번, 3번, 5번이 단연 독보입니다.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3복 견주권 쪽에 2번, 3번, 5번, 3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식은 아무래도 이들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최근식은
입장에서는 손정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나마 또래 선수들이라는 점, 3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원 자리만 잡아 놓는다면 손정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오히려 손정 입장에서는 이한성과 임범석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최근식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2번, 3번, 6, 5번이 삼복승선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손정하고 최근식 묶어서 2번, 1번, 3번 정도는 2번, 1번,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케알 레싱 경륜항 접속하셔서 PDF 다운 받으시면 컴퓨터로도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인 부산 창원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